안녕하세요, 모티브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연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치를 오늘 드디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약 12%가 연비가 12%가 더 좋아졌다니까요. 이거 장치를 달고 나서 이 정도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연비 한 몇 프로 올리려고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장치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또 차로 보면 또 간단한 장치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빌링스라고 스몰 웨딩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는 곳이거든요. 스몰 웨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보시죠. 일단 뭐 보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저겁니다. 저거 뭐 이상한 박스가 하나 붙어 있는데 HYO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하이오라고 부르는데 하이드로진 옥시즌, 그렇게 해서 수소 산소를 합쳐 가지고 제품 이름이 하이오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덜렁덜렁 이렇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완제품이 아니고 시제품이어 가지고요. 실제로 양산은 7월부터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요게 뭐냐? 하이드로진 옥시즌 그러면 감을 잡으셨을래나? 요게 뭐냐면 수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장치에서 수소가 나와 가지고 그럼 그 수소를 뭘 하느냐? 수소를 엔진에다가 집어 넣어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요거는 물을 집어 넣어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요게 그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찰랑찰랑 이렇게 보이죠? 요게 물이에요. 여기 들어있는 게 요게 물이고, 여기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조그만 사각형 있죠? 요게 수소를 발생시키는 수전의 스택이에요. 그래서 요 수전의 스택을 거꾸로 작동을 하면 그러면 그게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굴리는 넥소가 되는 거고,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요거는 그 반대로 전기랑 물을 이용해서 수소와 산소를 발생시킨 다음에 거기서 나온 수소와 산소를 엔진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개념적으로 보시면 지금 엔진에는 가솔린하고 공기를 혼합해서 혼합된 기체를 분사를 하죠. 요즘 이제 직분사 같은 경우는 연료를 바로 분사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 속에서 가솔린과 공기가 혼합돼서 실린더 속에 들어가서 압축된 상태에서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수소랑 산소를 집어넣게 되면 수소가 폭발성이 있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린더 속에다가 수소하고 산소를 조금 집어넣어 가지고 폭발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력이 더 커지면서 힘이 좋아지니까 실제로 연료를 조금 적게 쓰더라도 동일한 폭발력이 나거나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폭발력이 더 커져 가지고 어쨌거나 힘도 좋아지고 연비도 좋아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거는 뭐 아주 심플한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수소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수소는 이거는 뭐 완전 연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가솔린 엔진이든 아니면 디젤 엔진이든 이 엔진이 아무래도 완전 연소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수소랑 산소가 들어가도 도움이 되는데 수소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폭발력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이게 완전 연소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힘이 더 좋아지면서 연비가 좋아진다. 근데 사실 연비가 좋아지는 것도 핵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엔진 자체가 완전 연소에 의해서 굉장히 깨끗해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디젤 엔진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린더 속에 막 누적되어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어느 정도 분해가 돼서 이게 폭발력이 강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와서 엔진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처음에 설명을 딱 들었을 때 이건 대박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엔진 속에다가 수소하고 산소를 집어넣어서 폭발력을 크게 만드는 게 아주 간단한 거죠. 그리고 장치를 보시면 아주 간단한 게 여기 지금 전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12V 배터리에서 들어온 지금 시거잭에 연결해 놨잖아요. 이거 연결했는데 이 전기를 쓰는 소모량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12V 배터리, 일반 그냥 차에 들어있는 그 배터리 그대로 쓰더라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전기를 굉장히 적게 씁니다. 그리고 이 속에다가 물을 넣어 주는데
여기다가 물을 넣어 주거든요. 어떤 물을 넣어 주느냐, 요게 이제 일반 수돗물을 넣으시면 안 되고, 그건 왜냐하면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증류수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증류수를 넣게 되면,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죠. 그리고 요 물이 요 스택, 수전의 스택이 물 속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들어가고 수전의 스택이 작동을 하게 되면 저기서 수소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수소 발생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동을 걸면, 그죠? 보통 시동을 걸어 놓으면, 시동을 거는 것과 동시에 이 수전의 스택이 물을 전기분해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기 시작해요. 수소와 산소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라인이, 요게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는 위치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수소, 산소가 요거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엔진룸으로 연결을 해 놨어요. 수소를 엔진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그게 연비가 개선될 정도면 수소가 꽤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 발생되는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요 정도, 지금 뽀글뽀글 나오는 요 정도, 지금 여기 기포가 생기는 게 여기 수소하고 산소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산소가 발생되는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요게 엔진에 들어가서 굉장히 강력한 폭발력을 낸다는 거죠. 지금 이 엔진이 그 6기통 3.0이잖아요. 그래서 3.0 배기량 차에 어느 정도의 수소가 들어가면 적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실험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 시켜 놓은 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를 조절하게 되면 요걸 가지고 수소가 발생되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0cc 차는 수소 양을 조금 더 줄이고, 또 이게 7000cc까지 감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 대형 트럭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거 하나로 지금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럭들은 연비 개선 효과가 엄청나대요. 지금 저는 12%밖에 안 돼 가지고 사실 조금 속상해요. 한 20%, 30%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근데 여쭤보니까 지금 제가 이 차 테스트하느라고 한 천 몇백 킬로 정도 탔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한 조금 더 많이 타게 되면 확실히 엔진도 깨끗해지면서 연비 개선 효과가 더 계속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연비가 20% 좋아질 때까지 한번 테스트를 계속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거 장치를 설치하는 장소도 꼭 여기는 아니어야 됩니다. 위치가 트렁크에도 되고 뭐 공간이 되면 엔진룸에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자세하게 보려고 지금 가까이 설치해 놓은 거고, 트렁크 쪽에 넣으시면 공간도 사실 침해가 안 되긴 하죠. 자, 이 수소와 산소를 엔진에 어떻게 집어넣는지 지금 궁금해하고 계시잖아요. 자, 말씀드리다시피 요거는 양산 제품이 아니고 시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테스트용으로 설치를 해 놓은 거고, 실제로 7월부터 양산이 되면 각 차에 적합하게 그 흡입하는 시스템을 좀 갖추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욕하지 마십시오. 짠, 여기 와서 보세요. 여기 와서 보시면 이게 지금 흡기 필터고 이쪽이 흡기 라인이거든요. 흡기 라인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호스를 그냥 꽂아 놨어요. 호스를 자 보셨으니까 어떤 거냐면 수소와 산소를 엔진 속으로 막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이건 자연 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터를 통해서 거친 공기가, 여기서는 그냥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자연 흡기인 거 아시죠? 자연스럽게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데다가 수소하고 산소를 꽂아 놓으니까 여기서 나온 수소와 산소가 공기가 빨려 들어갈 때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엔진 속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연료 분사되는 거랑 상관없이 여기에서 빨려 들어가는 공기가 수소와 고순도 산소를 포함한 공기가 엔진 속으로 들어가서 폭발력을 높여준다. 진짜 너무나 심플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정말 심플한데, 구조와 개념은 심플하지만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 수전의 스택, 저게 기술의 핵심이에요. 들어보시면 엔진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조금 그르릉그르릉 하는 소리가 들리신다면, 그건 뭐냐면 지금 머플러가 빵꾸가 났어요. 지금 차 중간쯤에 머플러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막 스포츠카 소리가 조금씩 나고 있는데, 근데 엔진 소리는 들어보면 확실히 엔진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진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엔진도 부드러워지고 힘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연비도 좋아지더라. 이건 개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개념입니다. 이거 뭐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댓글에다가 연비 좋아진다는 거 다 사기다라고 뭐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거 사기 아니고 이거는 현실입니다. 아주 상세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수소와 관련해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핵심이 뭐냐면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 이 수전의 스택을 개발하는 그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거든요. 이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에서 그동안 많이 사용해 오던 게 이제 전해질이 포함된 물을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물 속에 전해질이 녹아 있어 가지고 그 염기 알칼리성 전해질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칼리 전해질이 녹아 있는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아예 깨끗한 물, 증류수를 넣어요. 그래서 요거 PEM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폴리머 전해질 자체가 고형 폴리머 전해질이 있어서 물은 그냥 깨끗한 물만 넣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관리하기도 쉽고,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난이도도 높고 또 제품의 단가도 높아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수소와 산소가 분리돼서 발생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술을 쓰게 되면 지금 이 차에는 굳이 수소랑 산소를 분리해서 넣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산소도 깨끗한 산소를 많이 넣어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굳이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지 않고 나오는 기체를 그대로 집어넣는데, 근데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수소와 산소가 분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그냥 포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수소는 수소대로 공급을 하고 산소는 산소대로 쉽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앞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는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공급하는 게 기본 이 회사의 메인 업무예요. 그래서 뭐 그 수소 저장소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다가 이제 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넣는, 이제 지금 수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수소가 클린하고 또 수소 전기차에 사용하기도 좋고, 또는 수소를 어떤 에너지를 충전해 놓는 그런 방식으로 쓰기에도 수소라는 게 굉장히 좋은 도구인 건 맞는데, 기존에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탄화수소류를 가지고 뭐 개질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들을 쓰게 되면 역시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수소를 생산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뭐냐면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라든가 아니면 태양열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면, 그러면 풍력, 태양력에서 전기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죠.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청정한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인데, 어쨌거나 앞으로 향후에 이제 신재생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해 놓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고밀도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어쨌거나 전기를 통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를 충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지금 현재 이미 그 정부랑도 여러 가지 협약을 해서 이야기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관용차들의 이 장치를 장착을 해서 노후화된 경유차 이런 부분들의 연비를 좋게 하고, 배기가스 이런 부분들도 정화하는 그런 걸로도 이미 조금씩 공급도 하고 있고, 또는 뭐 그 발전기 아니면 뭐 쓰레기 소각, 뭐 소각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회사는 저 말씀드렸던 스택 있죠. 저 사이즈가 5cm, 5cm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는 한 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 한 장 가지고 7000cc 엔진까지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수소를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저거를 이제 여러 장 겹쳐서 대형화하게 되면 대용량의 수소 발생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오늘은 뭐 기술적인 것보다는 개념적으로 여기에 요구만한 수소 발생 장치를 장착을 해서 배터리에 있는 12V 배터리 전기를 조금 끌어와 가지고 수소를 발생해서 조금 발생된 수소를 엔진 속에 흡기 속으로 자연스럽게 집어넣으면, 그러면
연비도 좋아지고 폭발력이 좋아서 힘도 세지고 그리고 완전 연소가 되면서 실린더 안이랑 피스톤이랑 이런 부분들도 더 깨끗해지더라. 실제로 그 매연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 넣게 되면 초기에 거기에서 매연이 좀 많이 떨어져 나온대요. 그렇게 해서 많이 떨어져 나오고 나면 일정 기간을 타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깨끗한 배기가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연비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갖고 오신 차는 카니발이었는데 시동 걸어놓고 뒤에 가서 냄새만 맡아보라고. 네, 그 정도로 정말 깨끗해진다고 하니까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문제는 저 스택을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드로 이제 지금 여기 자동차용 연료 절감기 이렇게 이야기하긴 좀 애매하고 어쨌거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장치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랑 지금 협업을 지금 논의는 하고 있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이 기술을 갖고 가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소를 그 ECU랑 또 연동을 시켜 가지고 가속을 할 때는 수소 양을 좀 더 많이 넣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일정하게 나오는 수소를 그냥 집어 넣다 보니까 엔진 회전이 많이 높아지면 수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엔진 회전이 높아지면 그 효과가 떨어져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정속 주행할 때나 일상적인 영역 내에서 효율이 가장 좋도록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연비 개선하는데 굉장히 탁월하지만, 이게 그러면 와, 회전수를 높였을 때 폭발력이 높아지면 출력도 굉장히 높아지겠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ECU랑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엔진 회전이 높아지면 오히려 이 수소의 효과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록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총 한 1587km를 주행해 가지고 휘발유를 191리터를 써서 연비가 8.3km/L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치를 달기 전에, 장치를 달고 나서 주행을 좀 더 해서 한 1700km, 1737km를 주행했고 기름을 187.14리터를 써서 연비가 9.28k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8.3이던 게 9.3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8.3을 9.28로 나누게 되면 1.118, 그러니까 약 11.8%의 연비 개선이 있었던 거죠. 말씀드렸듯이 사실 12% 정도 연비 개선이 된 거면 굉장히 놀라운 거긴 한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워서 여쭤봤더니만 좀 더 타야 된대. 그래서 주행거리가 조금 더 길어지면 이게 확실히 엔진이 더 깨끗해지고 하면서 연비가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저는 한 번 더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냥 여담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엔진에다가 수소를 직접 넣는 방식은 실제로 많은 브랜드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BMW 같은 경우에 아예 휘발유를 넣지 않고 그냥 수소만 집어넣는 엔진을 한동안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하이드로진 엔진이죠. 그래서 지금 넥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인데, 그 BMW가 예전에 연구했던 거는 기존 엔진에다가 그냥 휘발유 대신 수소를 집어넣어서 폭발시켜서 주행하는 그 하이드로진 엔진을 개발을 하다가 이게 아마 그렇게 상품성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포기해버렸거든요. 포기해버리고 지금은 다들 이제 그 수소 전기차로 다 돌아갔는데, 요거는 그거의 약간 중간 개념인 거죠. 기존 엔진에다가 수소를 조금만 집어넣는 거야. 그랬는데 폭발력이 증가되면서 연비도 좋아지고 엔진도 깨끗해지고, 와, 개념적으로 정말 멋진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이제 7월부터 시판을 하게 되면 궁금하실 게 이제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거냐 궁금하실 텐데, 100만 원대라고 합니다. 사실 이 차에 100만 원대, 100 몇십만 원을 들여가지고 저거 넣어가지고 연비 10% 좋아지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정도 말고 좀 주행이 정말 많으신 분, 그리고 좀 더 대형 차들, 특히 디젤 차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장착하시면 연비가 확실히 좋아진다고 하니까 실제로 양산 제품이 나오면 그때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보셨던 게 요게 2000cc부터 한 7000cc까지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용량의
지금 수소를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단가가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용량 차에는 요 정도 스펙을 집어넣어 가지고 비싸게 공급을 하고, 한 3000cc 정도 되는 차는 이거보다 스펙이 더 낮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대가 좀 세분화가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도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양산 제품이 나오면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리하자면 요 조그만 장치, 그 안에 5cm, 5cm 이렇게 납작한 판, 그 수전의 스택을 통해서 증류수를 전기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발생한 다음에 그거를 엔진 속에 집어넣어서 폭발력을 키우고 엔진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연비가 좋아지고 배기가스도 정화가 되는 그런 장치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이브리드랑 비교해 보시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심플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뭐 딱 요거만한 거 그냥 전기 꽂아 가지고 호스를 그냥 흡기에다가 꽂아주면 그걸로 끝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 저는 소개해 드리고, 횡설수설 말이 길어지지 않을 수가 없네. 저도 흥분이 돼 가지고.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